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인 스님의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이야기. 그동안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몇 가지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세상 이야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세상 이야기를 무겁고 어둡고 딱딱한 것보다는 무언가 우리 어머니 그 자유로운 마음처럼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정할까 하다가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랑,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사랑이 그렇다고 본다면 좋아한다, 그리워한다, 그 사랑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을 몇 마디 단어로 딱 정의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날 젊은 선남 선녀가 저희 행복사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북한산 자락이 상당히 참 좋지 않습니까? 등산 코스로도 좋고. 둘이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서로 하다 보니까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 저희들 잘 살겠지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엄청 사랑하나 보네. 많이 사랑하는가 봐. 그랬더니 예, 그래, 사랑 좋지.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혹시 둘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가 역력히 당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하자 하지만 그게 딱 집어서 뭐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이가 당황해서 만나고 헤어지도 계속 보고 싶은 거? 아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나중하니까 커피숍에서 둘이가 차 마실 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냥 싱긋이 웃고 바라만 봤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글쎄, 나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사랑을 내가 생각해 본 건 있어. 사랑이란 관심과 이해와 배려라고 생각하네. 관심과 이해와 배려. 예, 그럴듯합니다. 관심과 이해와 배려면, 배려까지 가면은 그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돼 있어. 대부분이가.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시작되면
이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게 되면 믿음과 용서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들 쓰고는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을 꼭 집어서 뭐냐 하고 물으니까 글쎄요,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심과 이해와 배려로서 사랑이 시작되면 믿음과 용서와 감사의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다고 이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만 저는 항상 어떤 주제가 있어도 이게 옳다가 아닙니다. 예.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을 수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성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남편들이 뭐 만나면 약속 장소에도 빨리 나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이런 것들 보면은 막, 그래서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한다고. 그래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뭐 사랑한다는 말도, 그 다음에 선물도, 그 다음에 뭐 외식도, 뭐 이런 게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은 덤덤하게 오면은 밥 달라, 뭐 자자, 뭐.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여성분들이. 그런데 저도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근원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를 갈 때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젊어서도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벌써 그 여성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게 다 깔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힘으로써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 가정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부간에 살면서 자식 놓고 살면은 남편은 통째로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딱 어떤 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데 더 초점을 주지, 연애 시절 모양 뭐 사랑해, 뭐 여보 사랑해, 아이고 이쁘다, 뭐 사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런데 그 마냥 소녀처럼 꿈속에 취해서 그렇게 사신다면은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하기도 하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만들을 제가 상담할 때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상담을 많이 듣고 여보 사랑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 노래방 기기 그 엘프에도 들어 있습니다.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아내가 고생하는 거, 시집 와서 내가 잘 못해주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저 눈빛으로 사랑하고 말 없는 내 행동으로 사랑하고 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지, 그저 철없던 처녀 총각 시절에 그저 사랑해
사탕발림 같은 그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더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지극한 긍정은 부정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면 속마음은 뭔가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오늘 뭐 여보 사랑해 한다고 당신 나 사랑 안 하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지? 이렇게 핍박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진정으로 주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지금도 그렇죠. 남자보다는 여성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자도 그렇긴 하지만 그 어떠한 강도나 현실적인 꿈은 다릅니다. 남자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는 또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 마음 저 한켠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시집 오기 전에 남편이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을 보고 결혼하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결혼을 했다. 속아서 결혼을 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이냐 받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하는 것하고 그렇다면 관심과 이해와 배려 이것을 줄 것이냐 받을 것이냐. 여러분 사랑은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니다. 다만 스스로 만들어 가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남편은 남편의 스타일대로 사랑을 지금 주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면 항상 허기집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외도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것을 사랑이라고 본다면 남편도 사실은 주다 보니까 허기가 질 거라고. 그러면 받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준다고 하는 사랑이 아내 입장에서도 허기가 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남편이 참 바깥에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저렇게 참 잡기 안 하고 참 나쁜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저렇게 성실하게 사니까 정말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나 보다 한다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 가지는 거다. 그렇지만 사랑을 누가 누구에게 준다 생각을 하면은요, 주는 사람은 줘서 허기지고 받는 사람은 부족해서 허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더라.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 세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남편이 돈 못 벌고 잘 안 되고 했을 때 술 한잔 딱 드시면 집에 와서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내가 말이야 아직 죽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마 요즘 여성들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저 가슴 속에 항상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다.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저렇게 혼자서 괴로워하고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덤으로 뭘 생각했냐? 그래도 기죽지 않고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다는 저 기계가 됐다. 요즘은 진짜 사랑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여성들을 많이 이렇게 참 왈룡거리로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남편의 시집살이도 살고 막 했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기가 없어요. 월급 다 아내한테 들어가 버리죠. 거기에서 뭐 담배 피면 담배, 차비, 뭐 음식값, 차값 딱딱딱 해서 오면은 없지 않습니까? 예전 우리 어머니들은요, 남편이 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여성분들은 보니까 남편은 집에 와서 자기 말 잘 들으면 최고로 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그래도 뭔가가 좀 기가 살아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런데 바깥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친구 간에 하다 보면은요, 아내의 눈치를 보는 사람 벌써 표시가 납니다. 같은 남자들끼리도 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지만 계산이 될 수 없고 내 스스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것을 티밥 모양 이렇게 만들어서 푸근하게 내가 받아들일 때 그 가슴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고 남편이나 아내나 조금 눈에 거슬리는 행동도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가? 관심과 이해와 배려다. 거기에 믿음과 용서와 감사의 기다림이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이냐 받는 것이냐.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들어 가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저는 지혜로운 사람을 사랑과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떠나서 부부간을 볼 때 한평생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가족을 책임지는 바깥분도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지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와서 그 힘든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아내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 미워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서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채워서 가지는 분이 가장 행복한 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수행생이 사랑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 각본을 짜고 해서 사랑을 만들어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가득하게 가지고 영원히 이 세상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싫어지고 짜증나고 남편의 얼굴만 보고 아내의 얼굴만 봐도 그냥 후회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만들어 가질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됩시다. 행복하십시오.